밖에서 보기에는 디저트와 커피를 판매하는 일반 카페가 편해 보이고 더 우아해 보이잖아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객단가라든지 디저트를 준비하는 그 과정이라든지 샌드위치가 훨씬 더 단순하고 오차가 많이 없더라고요. 재료는 레시피대로 그것만 잘 유지하고 운영하면 디저트 카페보다 오히려 샌드위치 샐러드 메뉴가 수익률도 높았습니다. 저는 1995년부터 30년 동안 한식, 파스타, 분식, 보쌈, 칼국수, 쌈밥, 고깃집, 낙지, 쭈꾸미, 떡까지 정말 다양한 외식업을 했습니다. 돈을 아주 많이 벌기도 했고요. 왕창 까먹기도 하면서요. 식품 제조업을 하면서는 디저트 카페도 함께 운영했었습니다. 말 그대로 안 해본 음식이 별로 없어요. 그러던 제가 샌드위치 샐러드 카페로 업종을 바꾸고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 구조를 만들게 된 진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4년 전 제조업을 운영하다 결국 문을 닫게 됐습니다. 공장 가동이 멈추고 거래처에 납품 중지를 통보하고 폐업을 진행했어요. 진짜 바쁘게 살았는데 한순간 멈추니까 얼떨떨 하더라고요. 이제 끝났구나. 더 이상 뭘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진짜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닌 거 아시죠? 지금은 샐러드 샌드위치 카페를 운영하며 운 좋게도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업종 변경을 고민하는 누군가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제조업을 시작한 건 14년 전이었어요. 장비도 있었고 기술도 있었고 대량 납품하는 거래처도 있었습니다. 사업이 유지되면서 매장도 확장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 몸이 고장나기 시작했어요. 하루 평균 18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앞으로 5년, 10년을 이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그런 생각이 든 거겠죠. 시스템을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고정비는 늘고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했습니다. 열심히만 해선 안 되는 구조가 있거든요. 제조업은 구조적으로 고정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재고 부담, 장비 유지 보수와 감가상각, 납품처 단가 하락 압박, 물류비와 유통비 증가, 백화점 플랫폼 수수료, 이런 업의 형태는 결국 많이 팔아야 남는 구조예요. 문제는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제가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으로 디저트 카페를 시작했지만 답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반면 지금 제가 하는 샌드위치 카페는 주문 생산으로 당일 제조하니 버려지는 재고가 없어요. 배달 포장 중심 구조라 회전율도 빠르고 직접 고객 대응이니 단가 주도권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적게 팔아도 남는 구조라는 장점이 가장 컸습니다. 레버리지 구조가 사업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레버리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적은 리소스로 큰 결과를 낼 수 있는 구조를 말해요. 예를 들면 제조업 할 때는 1억 매출에 대략 500만 원에서 800만 원 남았지만 소형 간편식 카페는 3천만 원만 팔아도 800에서 1000만 원이 남더라고요. 즉, 내 노력 1이 결과 1이 아니라 결과 2, 3이 되도록 만드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제가 폐업을 한다고 했을 때 말리는 직원도 있었어요. 그래도 10년을 했는데 이제 자리가 잡히지 않았냐면서요. 맞습니다. 직원들 입장에서는 안정된 것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위기라고 느꼈던 이유는 지금 이 구조가 미래에도 유효할까를 생각했을 때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폐업을 했어요. 업종을 바꾸는 건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니 감으로 결정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건 시장 조사였습니다. 요즘 사람들 뭘 먹나, 얼마나 자주 사 먹나, 어디서 찾나, 가격대는, 후기 반응은, 배달앱 인기 메뉴를 확인했고요. 네이버 검색어와 트렌드 분석 툴을 집중적으로 분석했어요. 그렇게 나온 결론이 건강한 간편식, 1인 소비, 고단가 샌드위치 샐러드. 물론 가장 시간을 많이 들인 부분은 실제 소비자 리뷰를 수집하고 선호도의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거였어요.
그 당시 식품 소비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HMR, 가정 간편식, 저탄 고지 식단, 1인 도시락, 샐러드 시장은 5년 내 3배 이상 성장 중이었거든요. 성장하는 시장이니 해볼만 하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리고 소자본으로 테스트를 시작했어요. 초기엔 다른 일과 병행하느라 영업시간도 짧았습니다. 중고 장비로 세팅하고 샐러드 메뉴 5종류로 시작했어요. 배달 위주였기에 큰 부담 없이 배민 쿠팡이츠 등록 후 바로 오픈했어요. 초기 투자금 약 1,5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오픈 첫날 주문이 들어오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첫 달 매출은 일주일에 4일 영업으로 600만 원, 둘째 달도 같은 영업일수에 1,200만 원 넘는 걸 확인하니 올인해도 되겠다 싶었어요. 지금은 하루 9시간 영업하고 배달 포장으로만 평균 20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옵니다. 업종을 바꾸고 나니까 정말 많은 게 달라졌어요. 가장 크게 바뀐 건 생각이었어요. 예전엔 공장이나 매장에서 언제 문제가 생길까 이런 생각 때문에 하루 종일 불안했었거든요. 매일이 사건 사고의 연속이라 외부 요인에 끌려다니면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에 비하면 지금은 시스템 자동화는 어디까지 가능할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규모는 작아졌지만 장사 마인드에서 사업 마인드로 전환된 거예요. 어느 성공한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사장은 시스템 위에 서야지 시스템 안에서 굴러서는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크게 와닿지 않았는데 이제야 조금 그 의미를 깨닫고 있습니다. 나는 시스템 같은 거 모르겠고 너무 힘들다는 분들 계시죠? 자, 그럼 이렇게 시작하세요. 가장 먼저 하루 일과를 기록해 보세요. 출근해서 하는 업무를 모두 적어보는 거예요. 저희 매장은 출근하면 오늘 해야 할 일을 기록하는 것부터 하거든요. 근무 시간은 정해져 있고 주문을 받으면서 재료 준비를 병행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효율이 중요합니다. 정말이지 기록하지 않으면 비효율의 끝판왕이 됩니다. 그동안 기록 안 하셨던 분들은 일주일만 해보세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월말에 판매 리포트를 출력하고 판매가 부진한 메뉴는 정리하고 신메뉴를 올려보세요. 그 과정도 모두 기록에 남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변화에 고객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세요. 이 과정이 시스템을 만드는 시작입니다. 결론은 기록하지 않으면 개미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를 하다 보면 정말 접고 싶을 만큼 힘든 순간이 옵니다. 저도 겪어봤기 때문에 지친다는 게 어떤 건지 너무 잘 알아요. 하지만 지나고 보니 중요한 건 그 순간에 어떻게 판단하느냐예요. 그래서 저는 나름의 기준을 정했는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내가 하는 일은 수익이 나는 구조인지 가늠해보는 거예요. 얼마를 팔아야 얼마가 남는지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앞으로 5년, 10년 계속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즐겁고 재밌지 않으면 절대 오래 못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쏟는 시간과 에너지가 자산이 되는 구조인지 따져보세요. 적든 많든 일정한 금액을 투자하고 시작한 사업인데 하루살이가 되면 너무 지칩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머리에 담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생각된다면 과감히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장사는 체력 싸움이라지만 사업은 구조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그냥 버티는 건 의지지만 바꾸는 건 지혜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말해요. 망하면 또 하면 되지.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간 되겠지. 그런데 폐업은 단순히 문 닫는 것이 아니에요. 장사를 안 해본 사람은 잘 몰라요. 폐업이라는 게 그냥 가게 문 닫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쏟아부었던 시간과 노력, 내 인생 자체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한 경험이거든요. 내가 살아온 방식, 내가 선택한 길, 내가 해온 노력이 전부 틀렸다는 느낌. 마치 내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 시기를 지날 땐 솔직히 한동안 망연자실했습니다. 뭘 해야 할지 감도 안 오고 괜히 혼자만 뒤처지는 것 같고 하루하루가 버거웠어요.
그런데요, 그 무너진 자리에서도 마음 한구석에 질문은 남더라고요. 정말 끝일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무언가를 새로 시작한다는 건 또 한 번의 실패를 감당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때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였어요. 의지만으로 가게를 또 여는 게 아니라 시장과 트렌드를 분석하고 내가 가진 경험과 자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거였어요. 제 선택은 샐러드 샌드위치 카페였습니다. 크게 시작한 것도 아니었고 처음부터 반응이 폭발적이었던 것도 아니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이 선택이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주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구조를 기반으로 또 다른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지금 업종 변경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 한 분에게라도 작은 용기와 현실적인 방향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 체력, 시간, 에너지를 헛되게 쓰지 않는 방법은 분명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